바다색만으로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부. 바다는 보기만 해도 힐링 그 자체지만 세부의 바다는 몸으로 체험해야 그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요. 세부는 오랫동안 바다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만큼 다양한 액티비티가 발달했고요. 다른 여행지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더 매력적이에요. 세부의 대표 액티비티 경험해보고 정리했습니다. 이번 세부 여행은 필리핀 랜드사 로컬페이지와 함께했어요. 겁이 조금 있는 편이라 혼자라면 망설였을 액티비티도 로컬페이지와 함께 쉽고 재미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었어요. 쫄보도 가능한 세부의 꿀잼 액티비티 리스트 시작합니다. 세부 여행의 메인 아이콘 고래상어. 수족관에서만 보는 줄 알았던 고래상어를 바다에서 직접 보고 함께 수영하는 건 상상 이상으로 짜릿했어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라 세부에서 반드시 해봐야 할 1순위 액티비티로 꼽혀요. 고래상어 워칭은 필리핀 전통배 방카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구명조끼와 물안경을 착용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 고래상어를 눈 앞에서 볼 수 있는 액티비티예요. 방카는 양쪽에 아웃리거라는 장치가 있어요. 여기에 매달려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바로 앞에 거대한 고래상어가 나타나요. 고래상어는 덩치가 커도 온순해서 위험하지 않고요. 방카마다 담당 가이드가 있어서 안전하게 안내해주고 고프로로 영상까지 찍어줘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요. 고래상어는 아침 식사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전에만 볼 수 있어요. 고래상어가 있는 오슬롭은 막탄공항에서 약 3시간 정도 걸려요. 한국 세부를 잇는 많은 항공편은 보통 자정 전후로 막탄공항에 도착하고요. 그래서 새벽에 공항 도착 후 바로 오슬롭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숙박 비용과 이동 시간을 세이브하고 부족한 잠은 차 안에서 보충하고요. 저는 로컬페이지와 함께 이동했는데 차량이 쾌적하고 운전을 정말 안전하게 해주셔서 차 안에서 꿀잠 자면서 이동했어요. 오슬롭에 도착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평균 대기 시간이 2-3시간 정도라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특히 힘들 수도 있어요. 로컬 페이지 투어는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서 긴 대기 없이 예약한 시간에 입장할 수 있었어요. 또 로컬 페이지에 전용 대기 장소, 전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마련돼 있어서 고래상어 보고 나서 샤워하고 쾌적하게 다음 장소로 갈 수 있었어요. 오슬롭에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투말룩 폭포 등 함께 둘러볼 곳이 많아요. 로컬 페이지의 투어로 이동했기 때문에 편하게 막탄에서 타고 온 차량으로 이동했어요. 제가 갔을 땐 가장 유명한 투말룩 폭포는 잠시 운영을 중단해서 다른 폭포에 들렀어요. 여기에서도 폭포 아래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며 이것이 세부판 나는 자연인이다 무척 즐거웠는데요. 다음날 더 놀라운 자연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이때까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세부는 바다만 예쁜 줄 알았더니 열대우림이 우거진 협곡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협곡, 캐년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캐녀닝은 사실 바다보다 초록을 조금 더 좋아하는 저에게는 완벽한 액티비티였어요. 캐녀닝은 협곡의 상류에서 다이빙, 워터슬라이딩을 즐기며 하류까지 내려오는 액티비티예요. 처음엔 난이도가 높아 보여서 나 같은 쫄보가 가능할까 싶었지만 쉬운 코스부터 높은 곳에서 하는 다이빙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처음 도전하는 사람도 스릴을 좋아하는 분들도 모두 즐길 수 있어요. 카와산으로 가기 전 로컬 페이지 베이스 캠프에 들러서 캐녀닝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고 출발합니다. 로컬 페이지는 남부에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이렇게 캐녀닝 가기 전에 준비도 하고 캐녀닝은 물론 고래상어 워칭, 스노클링 등 다른 투어를 마치고 나서도 베이스 캠프에 들러요. 리조트처럼 예쁜 캠프에서 샤워하고 준비된 식사하고 음료 마시며 쉬어가니까 기분 좋은 컨디션으로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준비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카와산으로 출발. 입구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짚라인을 타고 상류로 올라가 온몸으로 캐년을 경험합니다. 캐녀닝은 반드시 전문 라이센스가 있는 가이드와 동행해야 해요. 다른 액티비티도 그렇지만 가이드와 3-4시간 이상 함께 움직이고 가이드의 안내와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와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내려가는 동안 몇 번의 다이빙과 슬라이딩을 하게 돼요.
그 포인트들이 나올 때마다 게임 속 캐릭터가 된 것처럼 하나하나 깨는 게 진짜 꿀잼이었고요. 믿고 따를 수 있는 로컬 페이지에 가이드분들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사전처럼 고난도 체험은 원하는 사람만 하고요. 모든 체험은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고래상어도 캐녀닝도 스케일이 컸죠. 이제 난이도는 조금 낮춰볼게요. 그런데 분당 감탄사는 제일 자주 나왔던 모알보알로 스노클링 하러 가겠습니다. 스노클링은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액티비티예요. 얕은 바다에서 물안경과 스노클을 착용하고 물속을 즐기는 활동으로 큰 장비나 깊은 잠수가 필요하지 않아서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어요. 수중 환경이 뛰어난 모알보알은 다이버들의 천국으로 불리는데 이 좋은 걸 다이버들만 볼 순 없죠. 모알보알의 바다는 수심이 얕고 조류가 완만해서 수영을 못하는 어른과 어린아이들도 구명조끼, 스노클링 장비, 오리발만 있으면 충분히 바닷속을 경험할 수 있어요. 거기다 이곳의 주인공은 거북이와 정어리떼예요. 특히 정어리떼가 물결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진짜 내가 해중이라는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구나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모알보알에서는 해변에서도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지만 방카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더 깨끗한 바다와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볼 수 있어요. 모알보알은 리조트 중심의 막탄과는 달리 게스트하우스 느낌의 숙소가 많고 서양인 배낭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대형 리조트에서 호캉스를 즐기기보다 꾸밈없는 로컬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모알보알이 딱 맞을 거예요. 세부 남부의 액티비티를 마치고 다시 공항이 있는 막탄으로 이동했습니다. 세부 현지인들의 일상 중심은 세부시티지만 여행자들에게는 막탄이 중심이에요. 공항이 막탄에 있고 대형 리조트들이 막탄 해안을 따라 쭉 늘어서 있어요. 막탄은 산호초로 형성된 섬이라 자연 그대로의 비치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리조트에 전용 비치가 있어서 리조트 안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고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요. 호핑 투어는 배를 타고 여러 섬을 돌아다니며 스노클링, 다이빙, 해양 스포츠 등을 즐기는 투어예요. 오슬롭이나 모알보알에서도 방카를 탔지만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호핑 투어는 50인승 대형 방카를 타고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바다 위에서 먹고 쉬고 수영하며 파티를 즐기는 액티비티라 배의 컨디션도 꼼꼼히 따져야 해요. 저는 골드 호핑과 함께 했어요. 화이트톤 고급스러운 방카와 트렌디한 공연 등 투어 컨셉도 좋았고 음식은 먹기도 전에 좋았고 배 위에서는 친근하게 바닷속에서는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가이드분들도 완전 좋았어요. 호핑 투어 날에도 숙소로 픽업을 오시고요. 항구에 모여 다른 팀들과 함께하며 팀마다 전담 가이드가 배정돼요. 처음엔 잠깐 어색할 수 있지만 가이드분들의 텐션이 너무 좋아서 금방 분위기에 스며들었어요. 배가 출발하면 가이드들과 전문 바이올린 연주가의 공연이 시작돼요. 선상 파티의 기분을 한창 즐기고 있으면 포카리 스웨트의 촬영지였던 날루스완 섬에 도착하며 본격 섬 여행이 시작돼요. 바다에서 놀고 있는 동안 배 안의 우렁각시들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맛있는 바베큐와 따끈한 컵라면으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나면 다시 가이드들의 공연이 시작되고요. 지루할 틈 없이 낚시와 제트스키 등 또 다른 액티비티가 이어져요. 파티 분위기에서 다 함께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5시간이 지나고 출발했던 항구에 도착해 있었어요. 세부는 바다가 메인인 관광도시지만 여행지에서는 현지인들의 공간을 보는 것도 놓치면 아쉽죠. 세부시티로 이동해 볼게요. 세부시티는 수도 마닐라에 이어서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의 유적지가 시내에 남아있어요. 언덕지대에는 세부시티 막탄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명소들이 있어요. 저는 로컬 페이지의 시티 투어를 이용해 세부의 뷰를 즐기기 위해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탑스 힐,
세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전망대로 최근 리모델링을 했어요. 내부에도 카페테리아가 있고 근처에 레스토랑 탑 오브 세부도 관광 명소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시라오 가든, 필리핀의 다양한 꽃들이 모여있는 사진 찍기 좋은 정원이에요. 레아 신전, 그리스 신전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부의 한 재력가가 먼저 떠난 부인을 그리워하며 세운 곳이래요. 세부에서 쇼핑하기. 세부의 주요 쇼핑몰로는 아얄라몰과 SM몰이 있어요. 아얄라 센터 세부. 쇼핑몰을 한 군데만 간다면 가장 무난한 곳이에요. 중저가 브랜드와 현지 브랜드가 다양하게 모여있고 잘 꾸며진 녹지와 현지 맛집들도 많아요. SM시티는 접근성이 좋지만 규모는 조금 작고 SM 시사이드 시티는 세부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지만 시내와는 거리가 좀 있어요. 동남아 여행의 마무리는 뭐다? 이제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마지막 선택, 마사지 받으러 가볼게요. 저는 마사지 잘하기로 소문난 카카오트리 스파를 이용했어요. 카카오트리 스파는 주요 리조트와 막탄 뉴타운과도 가까워 이동이 편했고 한국인 매니저가 있어서 소통도 아주 편했어요.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받고 싶으신 곳이고 여기는 압을 약하게 받고 싶으신 곳이에요. 마사지 하는 동안 압은 괜찮은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 스파 자체가 조용하고 고급스러워서 정말 잘 쉰 느낌이었어요. 여행 중 하루 마사지를 받아도 좋지만 일정에 맞춰 공항 픽업과 드랍 서비스를 포함한 패키지를 이용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곳에는 첫날 패키지와 막날 패키지가 있는데요. 첫날 팩은 새벽에 공항에 도착한 후 픽업을 받고 카카오트리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아침까지 휴식할 수 있는 패키지예요. 만일 바로 투어를 떠날 계획이라면 투어 시간에 맞춰 출발할 수도 있어요. 막날 팩은 마사지와 공항까지 드랍 서비스를 포함한 패키지예요. 숙소 체크아웃 후 마사지로 피로를 풀고 자유시간을 즐긴 뒤 원하는 시간에 공항으로 갈 수 있어요. 또는 시티투어나 호핑투어 후에 마지막에 스파로 와서 샤워하고 마사지 받고 공항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마사지 받고 또 잠깐 다른 곳에 이동한 동안에도 짐은 스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카카오트리 스파에는 스파 전후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도 있어요. 카카오트리 스파 이용하고 다음 이동까지 약간의 시간이 남을 때 이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특히 마지막 날 공항 드랍 전에 이용을 추천해요. 간단한 스낵도 비치돼서 입도 심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부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세부 여행이 저에게 유난히 좋은 기억으로 남은 건 세부의 풍경이나 액티비티도 즐거웠지만 만날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미소와 함께 안전하게 안내해 주신 가이드분들 역할이 컸어요. 이분들은 사진과 영상에도 진심이라 SD카드만 가져가면 준비된 고프로로 수중 영상도 열심히 찍어주셔서 이렇게 재미있는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개한 스팟과 투어 정보는 모두 더보기에 남겼고요. 세부를 전체적으로 소개한 가이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부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